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기업 대표 집안의 공장 노동자 딸이라니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떡해? 3년간 시어머니의 모욕을 참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을 나간 후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나가겠어요.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쫓아낸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난한 집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최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0세의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며느리를 노려봤죠. 전직 법무법인 파트너 출신답게 차갑고 지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뿌리 깊은 계급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오늘만으로도 몇 번째인지 셀 수 없는 모욕이었죠. 32세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기업 대표 집안의 공장 노동자 딸이라니.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어? 최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심했죠. 아침부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최혜진은 차 한 잔을 들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보기에도 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서연은 그릇을 씻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최혜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민재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아니? 아버지는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였고 나도 법조인이었어. 그런데 공장 노동자 딸과 결혼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민재가 들어왔습니다. 35살 핀테크 기업의 대표인 남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죠. 어머님,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민재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피로가 얼굴에 드러났죠.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너는 정말 답답하다. 최혜진이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났습니다. 내 아내가 어디서 나고 자란 사람인지 잊었니? 공장에서 부품 만드는 집 딸이야.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연아,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민재의 말에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이었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민재 씨,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라. 최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바뀌지 않아. 공장에서 부품이나 만드는 집안에서 자란 내가 뭘 알겠니?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독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인내였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어디 집 딸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죽겠다. 최혜진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감별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서연은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최혜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쇠가루에 절어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민재가 제지하려 했지만 최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한계야. 나는 더 이상 이 애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공장 냄새가 몸에 배인 애가 기업 대표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서연은 얼굴에 묘한 평온함을 띄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고? 최혜진이 눈을 크게 뜨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서연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재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서연은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최혜진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죠. 내가 정말 나가라고 했다고. 네,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서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아내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죠.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올린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나간다고? 민재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 나갑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최혜진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한 말을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나가. 어차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서연아, 그런데 갈 곳은 있어?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민재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이거 작성해 둔 거야. 민재가 서류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벌써 준비해 두셨네요. 서연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받아들였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잖아.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민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혼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미 민재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주저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서연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민재에게 돌려주고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우리 같은 집안을 차버린 걸. 최혜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후회요? 서연이 문턱에서 멈춰서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죠. 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서연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네, 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강남 대한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누비며 달려갔습니다. 택시는 강남 중심가의 50층 초고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서연은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50층 회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 안에서 70대 중반의 노인이 서류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왔어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서연 왔구나. 어떻게 됐니? 실전 경험 완료했습니다.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하셨던 과제 말이에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며칠 후, 민재가 운영하는 회사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재 대표님, 대한그룹에서 투자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한그룹이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죠. 이런 대기업에 투자를 받는다면 회사는 단숨에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500억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00억? 민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연매출이 300억인데 500억 투자를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 가능했죠. 미팅은 언제로 잡혔나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대한그룹 본사에서요. 민재는 집에 돌아와 최혜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대한그룹에서 500억 투자를 검토 중이래요. 이거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로워지겠네. 이 투자만 받으면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미팅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성공하고 와.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민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한 민재는 35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자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전무이사 박서연입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네가 왜 여기에? 일 때문이죠. 저희 회사에서 핀테크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회사? 무슨 회사? 대한그룹입니다. 제가 전무이사를 맡고 있어요. 서연이 명함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박서연 대한그룹 전무이사,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공장 노동자 딸이라는 건? 맞아요. 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경험해 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누구인데? 대한그룹 창립자이신 정 회장님이세요. 제 친할아버지죠. 민재는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재벌 상속녀였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었거든요. 그 3년이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이어받게 됐어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나는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 미팅을 진행해야죠.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나가려 하자 서연이 불렀습니다. 잠깐, 김민재 대표님만 잠시 남아주세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서연과 민재만 남았죠.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서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편한 상대였으니까 결혼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재벌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민재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죠.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는 사업상 관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며칠 후 민재의 회사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재 대표님, 대한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겠죠? 민재는 기대에 찼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투자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대한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재 회사의 주요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예정되어 있던 투자도 모두 취소됐죠. 민재 대표님, 이 상태로는 회사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CFO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고 서연의 한마디에 업계 전체가 움직였죠. 민재는 집에 돌아와 최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서연이 때문에 주요 파트너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어요. 최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민재는 서연을 만나기 위해 대한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아. 아니, 전무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요.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원하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대한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회사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죠. 반면 민재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300억 규모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민재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최혜진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부회장 임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TV를 보던 최혜진과 민재는 경악했습니다. 저게 서연이야. 최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됐네요. 민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최혜진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서연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3년간의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정말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준비가 됐구나. 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대한그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최혜진과 함께였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민재가 비서에게 애원했습니다. 약속 없이는 괜찮아요. 들여보내주세요. 복도 끝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와 최혜진은 서연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전무이사실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전무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3년 동안 널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거 정말 미안해. 최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기업 대표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무표정하게 최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민재 회사만이라도 살려줘. 우리가 뭐든지 할게.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게 잘못이었어. 그걸 이제 아셨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공장 노동자 딸이었을 때는 인간 취급도 안 하시더니 재벌 상속녀라는 걸 알고 나니 무릎까지 꿇으시네요. 서연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 정말 잘못했어. 사랑이라고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상대였을 뿐이죠. 어머님 말에 고개 끄덕이고 저를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3년간의 모욕이 사라지나요? 서연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서연아, 제발. 민재 씨 회사요? 서연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0억 규모의 회사가 1년 만에 무너졌어요. 제발, 회사만이라도.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공장 노동자 딸이었을 때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공장 냄새가 몸에 배인 애가 법조인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하셨잖아요. 최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
서연이 민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라고 하셨죠. 아내의 출신이 그렇게 창피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거. 알았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아. 그리고 제대로 봤죠. 민재 씨와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요. 서연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님, 손님들 나가실 수 있게 안내해 주세요. 서연아, 제발. 최혜진이 다시 매달렸지만 서연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경비들이 들어와 최혜진과 민재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혜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300억짜리 회사를 날려버렸어. 민재도 벽에 기대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공장 노동자 딸인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최혜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대한그룹 이사들이었죠. 저기, 박서연 전무님 어디 계신가요? 부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비서가 답했습니다. 부회장님이라고요? 민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부회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비서의 답변에 민재와 최혜진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회의실에서 서연은 임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모욕과 멸시. 서연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배웠으니까.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준비됐어요.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은 대한그룹 부회장으로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부문을 개척하고 해외 진출도 확대했죠. 반면 민재는 작은 IT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0억 규모의 회사 대표에서 월급쟁이로 전락한 것입니다. 최혜진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어느 날 민재는 신문에서 서연의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그룹 박서연 부회장, 30대 최연소 재계 순위 10위 진입, 밑바닥부터 시작한 3년의 수련,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 기사에는 서연이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생활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노동의 가치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배웠다는 박 부회장은 민재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민재 씨, 어머님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민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최혜진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재야. 최혜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게. 최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쳤구나. 그날 밤 최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서연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직접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와 어머님, 이제는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교훈이었죠. 서연은 책상 위에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3년간의 가르침,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리더가 됐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죠. 3년 후 민재는 다시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죠. 어느 날 업계 행사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부회장님, 민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재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요. 용서는 안 되는 건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용서요? 전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렇군요. 민재 씨, 새로운 인생 잘 사세요. 이번엔 사람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을 잃었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 직업,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인격으로 당당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서연은 3년간의 시련을 통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민재와 최혜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